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이선주입니다. 비뇨의학과는 남성, 여성의 비뇨기 계통의 질환, 예를 들면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방광 밑에서 둘러싸고 있는 기관인데, 그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오는 길을 막게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소변 나오는 길을 막으니까 당연히 소변이 빨리 안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방광을 자극하게 돼서 나중에는 소변이 급하고 못 참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진을 하고 전립선 초음파, 그리고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잔뇨를 측정하는 요속 잔뇨 측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경을 시행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속 검사입니다. 요속 검사가 최고 요속이 15ml/s라고 해서 1초에 15ml 이상 나오게 되면은 정상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하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못 보게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대개 60세 이상이면은 전립선이 어떤 질병으로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한 과정으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되면은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빨리 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것처럼 노화의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전립선이 빨리 커져서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켜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되시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속 잔뇨 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속 잔뇨 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우선 약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 복용은 크게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방광목을 열어주는 약입니다. 이 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고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고 해서 전립선을 크기를 줄이는 약제입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니까 이거야말로 근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먹은 지 2-3개월이 지나야지 전립선 크기가 최대로 약 4분의 1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약이 다 그렇듯이 약 복용을 중단하면 2-3개월 사이에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알파 차단제는 약을 먹으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약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다 쓰는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있고, 한 가지 약, 알파 차단제만 쓰는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속이 10ml/s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요폐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방광에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술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마취를 하고 요도를 통해서 전기 칼로 깎거나 또는 레이저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래에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은 전립선을 수증기로 화상을 입힌다든지, 결찰술로 전립선을 꽉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높은 고압의 물로서 전립선을 깎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급여가 되지 않아서 500만 원에서 심지어는 약 2천만 원까지 듭니다. 물론 실손보험을 가진 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태여 이 방법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재발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한 경우에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전립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